근데 목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게 목 디스크 아닙니까? 네.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목 디스크는 이 목뼈와 목뼈 사이에 이렇게 물렁뼈를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추간판이 파열돼서 경추 신경을 압박해서 우리 목과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목덜미라 그러죠. 이제 네. 목덜미 그리고 날개뼈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이게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 이 팔 그리고 손 끝까지 네. 이렇게 저리는 방사통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이런 목 디스크는 높은 데서 좀 떨어지거나 네. 예,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네. 그리고 이런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네. 목 디스크의 대부분은 우리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감에 따라서 노화가 되는 자연스러운 퇴행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우리가 골극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네. 뼈가 자라나서 경추 신경을 눌려서도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뼈가 자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게. 갑자기 뼈가 팍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예. 그 목수나 네. 일을 많이 하시는 농사 짓는 손을 보시면 네. 손 뼈마디가 되게 굵어져 아, 맞아, 있습니다. 맞아. 그렇죠. 예, 맞아, 예. 맞아. 예, 예. 이 목도 아까 말씀 하루에 10,000번 정도 움직인다고 네네. 했는데요. 이렇게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거나 네.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목뼈 관절이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굵어진 관절이 경추 신경을 누르게 되면 네. 이 역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여튼 근데 목이 아파가지고, 아니 어깨가 이 아파가지고 이 50견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황승현 원장님을 찾아갔는데 어깨가 아니라 목이 문제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이나 이렇게 팔 저림이 생기면 그냥 50견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의외로 목 질환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우리가 50견인 경우에는 여기 어깨 자체가 아프거나 네. 그리고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 반면에 네. 우리가 목 디스크는 이게 아픈 팔 쪽으로 이렇게 목을 기울였을 때 네. 이러면서 통증이 유발되면 아.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네. 우리가 아픈 손을 이렇게 져요 이렇게 하고 들었을 때 네. 손저림이 좋아지면 목 디스크를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 저요 이렇게 했을 때 안 아프더라고요? 안 아프냐? 맞아. 예. 이렇게 팔을 져요 이렇게 하고 들었을 때 네. 이렇게 목하고 팔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쪽 반대쪽으로 좀 피하실 아, 건데요. 저요? 네. 이렇게 저요? 팔을 올리면 저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안 하죠. 피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피하면 추간공이라고 불리는 신경 통로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아. 오히려 이렇게 아픈 팔 쪽으로 손을 들었을 때 통증이 감소하면 네. 목 디스크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탔을 때 이렇게 잡으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드니까. 야, 생각난다, 멀어져야지 옛날에. 안 아픈 거구나. 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그렇지 진짜. 않아요? 이러고 돌고 앉아있고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네. 그 실제로 목 디스크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팔을 들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아니 그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 갈 때 이렇게 가세요? 예, 외래 오실 때도 이렇게 아파서. 하고 오시고요. 너무나 예. 진짜 예, 이렇게 가세요. 주무실 때 어떡해. 팔을 이렇게 들어서 편해서 실제 외로우실 때 팔을 들었더니 요새는 자꾸 팔을 이렇게 들고 자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MRI 찍어보면 목 디스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럼 이 목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목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강력한 염증 반응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양손을 이렇게 한번 한 20번 가까이 비벼보세요. 빨리 이렇게 한번 비벼보세요. 이렇게요? 예, 빨리? 예, 빨리 한번 비벼보시면 손이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손이 빨갛게 달아오는 것처럼 디스크가 터지면 신경을 자극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디스크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디스크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기계적 압박 그리고 화학적 자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로 기계적 압박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손을 아, 그렇지. 이렇게 비비는 것처럼 이렇게 네. 누군가가 이렇게 긁게 되는 거죠. 아. 긁고 이렇게 자극받는 이리테이션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여자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힐 신고 이렇게 걷다 보면 발 뒤꿈치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빨개져요. 떠오르시면 예, 네. 그렇죠. 왜 그래? 뒤꿈치. 부딪히니까 뒷구가 부딪히니까 예, 움직이라.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장기간 행군하시면 이제 네. 군화에서 이제 발 뒤꿈치가 까지려고 그러고 이제 맞아, 군복에 맞아. 의해서 맞아. 쓸리는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터져 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꾸 긁는 거죠. 아유. 근데 이제 염증 반응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화학적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네. 디스크 사이즈가 크진 않는데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될 디스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우리 인체가 자가 면역 시스템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네. 이물질로 인식해서 이런 화학적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후춧가루나 고춧가루는 크기는 크지는 않은데 네. 이게 자극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긁는 것과 동시에 화학적 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니까 막 고춧가루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귀에 쏙 들어와요. 쏙 들어오네, 주부들은 진짜. 그래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이 디스크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 염증의 염자를 한자어를 잘 살펴보시면 네. 불탈 염자인데요. 네.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불화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죠. 네.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끄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지듯이 디스크를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이질통으로 변질돼서 아하. 조그마한 통증도 굉장히 극심한 통증으로 그게- 느끼기 때문에 네. 목 디스크가 걸리면 우리가 불이 나면 물로써 빨리 끄듯이 네. 초기에 이제 네. 소염 진통제를 드셔서 염증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목 디스크 염증부터 잡아라라는 말이 네네. 그래서 그 말이군요. 근데 원장님, 목 디스크로 인한 염증을 잡는데 어떻게 소염 진통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챙겨 드셔야 되는 것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네. 근데 그 이 진통제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이걸로도 혹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아, 네. 그 외래에서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소염 진통제는 통증만 일시적으로 좀 줄여주고 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안 드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참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목 디스크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는 노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현재까지로서는 획기적이나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그 앞에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과 통증을 없애주는, 좀 줄여주는 작용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도미노가 이렇게 쓰러지는 도미노에서 네. 이렇게 도미노를 하나를 탁 걷어내면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증이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처음에 아플 때 이 소염, 염증을 잠아주는 그런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이런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게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 디스크는 이런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드시면 이제 위나 콩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2, 3개월 이내 단기간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